네, 저희 시선집중이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신박한 시사사전인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놓치기 쉽거나 오해하기 쉬운 시사용어를 하나씩 골라서 풀어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코너를 이끌어갈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학자인데요. 연구소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로 뭘 골라오셨습니까? 예, 재정 준칙으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좀 재정 주칙 개념부터 좀 풀어주신다면?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해두는 겁니다. 재정을 꾸리는데 준수해야 할 규칙, 그래서 준칙인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 대해서 재정 수지 적자는 GDP 대비로 3%를 못 넘긴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0%를 넘지 못한다. 예. 이런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뭐 권고치이기는 한데 회원국들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지난 10월 5일에 기재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 준칙도 목표치는 3% 60%로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네네. 이게 이제 이런 준칙을 정해놔야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 왜요? 예, 지난 봄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 3천억 원 정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재정 준칙이 있어서 적자는 몇 퍼센트 이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다면 뭐 이거 꿈도 못 꾸는 거였죠. 바로 그 점이죠. 이러다가 나라고 거덜난다 뭐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를 할 수 있다. 지금 기재부도 이렇게 밝힌 거 아닌가요? 예, 물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대신 다른 논쟁이 붙겠죠. 네. 이게 뭐 경제 위기냐 아니냐 지금이 아, 예. 예외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정치 공방을 계속 할 테고 뭐 그러다가 환자는 꼴딱꼴딱 숨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성세월 할 수 있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네. 재정 건정성 유지하자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이런저런 얘기할 때 보면 한국 재정이 지금 사실 참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일단은 말고 아예 다른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예, 나라의 빚이 많으면 경제가 나빠진다. 이게 기본적인 가정이잖아요. 믿음이고. 그렇죠. 이게 별 근거가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도발 모드로 나오시는데 네네. 그게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요? 예, 예. 어떤 그렇습니다. 점에서요? 네네. 케네스 로고프하고 카르멘 라인하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두 분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예. 2010년에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어허. 예, 이 논문이 아주 유명해집니다. 예.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선진국 그리고 선진시장국 44개국에 대해서 예. 1946년부터 2009년까지 60년 이상 긴 기간이죠. 예.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부채 비율 90% 미만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더라는 겁니다. 이제 90%를 기준으로 했을 네네, 때. 90% 예. 기준으로. 예. 그래서 20개 선진국들만 따로 보니까 부채 비율이 30% 미만이면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1%, 오. 30에서 90% 사이는 2.8%인데 예. 90%가 넘으면 연평균 마이너스 0.1%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다. 그렇죠. 예. 반대는 그렇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심지어 마이너스다. 예. 신흥시장 나라들도 추세는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네. 예, 이 연구 결과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당시 남유럽 경제 위기 때 빚내서 파티 벌이다가 적골됐다.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런 비난에 힘을 실어줬죠. 이때 남미 경제 위기가 한창일 때 그때인가요? 남유럽. 그렇죠. 네네. 남유럽. 그리스, 그렇죠. 남유럽.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예. 구제 금융은 주는데 대신 강력한 재정 긴축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벌 받아라 이거죠. 예. 복지 지원 다 끊어지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난리가 났죠. 딱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네네. 논문이 나왔다. 적절하게 아주 그야말로 이제 뭐 이게 증거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전? 네네. 어떤 반전이요? 2013년에 반박 논문이 발표가 돼요. 어허. 과도한 정부 부채가 늘 경제 성장을 막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예. 로고프하고 라인하트의 2010년 논문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엑셀 입력을 잘못
끝에서 나온 결과다. 이걸 밝힌 잠깐만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초 데이터 입력이 잘못됐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 용어로는 코딩 에러라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 건데 예. 당시에 스캔들이었습니다. 오. 당시 매사추세츠 대학에 다니던 토마스 헌던이라는 28살 대학원생이 밝혀냈어요. 그것도 대학원생이? 네, 수업 시간에 과제로 이 논문을 검토하다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겁니다. 호호. 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음. 부채가 90%를 넘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들의 데이터들 또 그런 연도들이 좀 빠졌고요. 네. 가중치 적용도 좀 잘못됐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게 엑셀 입력 오류들을 갖다 바로 잡았더니 부채 비율 90% 이상인 나라들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가 아니라 플러스 2.2%였다는 것이죠. 오, 그래요? 네, 아, 잠깐만.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그것도 두 명이 예, 상당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명이 네, 네, 네. 기초 데이터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네네. 연구 결과를 내놨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시 남유럽 국가들을 저격을 했다는 거죠. 인구들의 삶을 파탄으로 이끈데 두 분에게 뭐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지만 그것도 대학원생에 의해서 지적질을 네, 당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이게 사람은 스캔들이죠. 인정을 했어요? 아니 뭐 이게 임적 잘못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서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논문 그렇게 고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의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죠. 그래도 빚이 많으면 경제 성장률은 조금이나마 더 낮다. 아, 그 원래는 마이너스다라고 주장했고 뭐가 엄청 격차가 크다고 그랬는데 예. 조금은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 반박에 대한 재반복 혹시 나왔습니까? 네, 이분들보다 다른 분이 또 해요. 아린드라지 두베라는 경제학자가 예. 2010년 이 두 분 교수 논문의 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검증을 해봐요. 그래서 대학원생 편을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오. 빚잔치 벌이다가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고 경제가 나쁘다 보니 결과적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다. 이걸 밝혀낸 거죠. 아. 예, 두 분 교수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빚지기 무섭다고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긴축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때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부채 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끌어낸 겁니다. 야,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이제 큰 게 원인 진단이 완전 180도 뒤집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처방도 전혀 엉뚱한 처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남유럽 그 국민들한테 무슨 죄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공부하는 일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엄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저명한 경제학자가 두 명이 네네, 예. 그러니까 속칭 이제 전문 용어로 헛발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참 황당한데 아무튼 좀 마무리를 해주신다. 예, 예. 네, 이 로고프 교수께서 올해 3월 17일에 미국 방송 CNBC에 출연을 했습니다. 예. 예, 코로나 비상사태라고 미국 정부가 엄청난 빚잔치를 벌이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고 앵커가 물었습니다. 예. 이분 대답이 이랬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오. 재정 건전성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경기 부양을 해야만 합니다. 이분도 예. 이런 또 특수 상황 또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처방을 예, 해야 예. 된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셨던 그 로고프 교수조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EU의 재무장관들은 올해는 재정 준칙 적용 안 한다 이렇게 공개 선언했고요. 예.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기 마련입니다. 개별 가정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다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제는 망가지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일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써서 투자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겁니다. 뭐 이 시국에 정부마저 절약하겠다고 뒷짐지면 경제는 누가 돌봅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이미 발표했고 또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은 예외 조항 없이 엄격하게 실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기재부에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내놨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의 반응도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네네. 있는 게 지금 이게 뭐 엉터리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고 이게 뭐 책임 미루니까 그러니까 시행 시점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니까 현 예. 정부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뭐 야당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네네.
그렇죠. 또 이게 뭐 그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다 놓쳐버리고 또 이거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저도 뭐 그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네. 굉장히 하기는 하겠는데 책임은 회피하는 듯한 이런 묘한 상태가 벌어져서 네. 막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엄중한 시국에 재정이라는 건 과연 그 본질이 뭐냐를 그렇죠. 이야기할 만한 이런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근데 오히려 예, 본질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들고 나온 그 배경.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인 예, 거잖아요. 하던 분들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결국은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그 곡간지기가 지금 기재부인데 이러다가 곡간 거달라니까 안 되겠다. 뭐라도 걸어야겠다. 네. 열세가 필요해. 자물쇠가 필요하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재정준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논리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접근법이 네.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계에 이걸 스캔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학계에서는 되나? 스캔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이게 스캔들인데 그런가 봐요. 아마 여기서 저기 당시에 또 한 분의 공동 저자였던 이 갑자기 카르멘 라인하트 라인하트. 예, 네. 라인하트가 올해 네. 봄에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됐어요.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건 들은 풍월이지만 경제학계 안에서는 네. 그것이 또 한 번의 스캔들. 오 예, 스캔들로 지금 엉터리 얘기가 되면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네, 수석이 된 것 네, 자체가 오히려 세계 스캔들이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희가 참 뭐랄까요? 그러게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역시 이 세상 일은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늘 엄중한 시선으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MBC 미니로 정민호님이 국가가 투자를 해야 세수가 더 거치고 분모가 커지니까 재정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신박한 시사사전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조형근 소장관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